인종차별적인 매니저가 손흥민을 명품 매장에서 쫓아냈지만 결국 후회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받아보세요. 서울에 위치한 한 고급 명품 부티크에서는 가장 부유한 고객만이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매장 관리자인 레퍼트 씨는 고유의 고객층을 유지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고객은 디자이너 수트와 고급 보석을 통해 나타낸다고 믿으며 고객을 첫눈에 판단했다. 어느 날 오후 후드티와 운동화를 입은 한 한국인 남성이 매장에 들어왔다. 레퍼트의 눈빛이 좁아졌다. 남성이 왜 그곳에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고객이 고급 제품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레퍼트의 경멸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했다. 길을 잃으셨나요? 그가 비웃었다.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자세로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남성은 차분히 친구를 위한 선물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레퍼트는 조롱하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제품들은 VIP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더 저렴한 곳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레퍼트는 주저없이 보안 요원을 불러 남성을 밖으로 호위시켰다. 그러나 레퍼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방금 모욕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매장의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손흥민이 조용히 떠나자 한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얼굴이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고 공포감이 엄습했다. 부점장은 서둘러 보안 영상을 확인하러 갔고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났다. 레퍼트는 방금 매장의 가장 주요한 고객을 내쫓은 것이었다. 몇 분 후 분노에 찬 지역 본부장이 도착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따져 물었다. 이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레퍼트는 손흥민이 VIP 대우와 함께 매장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직원들은 실수를 만회하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손흥민은 태연한 태도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런 다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손흥민은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지역본부장이 레퍼트를 마주보며 암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우리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명이에요. 레퍼트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다. 그는 VIP가 아닌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를 모욕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레퍼트가 궁극적인 결과에 직면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것이 공개적인 굴욕이든 즉각적인 해고든 아니면 겸손의 교훈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다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손흥민은 우아하게 어떤 특별 대우도 거절하고 조용한 품위를 지니며 매장을 떠났다. 그는 우리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 때조차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진정한 힘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매장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VIP 고객을 모욕하고 쫓아낸 것이 알려지자 지역 본부장은 즉각 레포트를 해고했고 전 직원에게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긴급 교육을 실시했다. 이제 그들은 겉모습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레퍼트의 행동은 회사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손흥민이 자신의 부적절한 대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매장은 대중의 분노에 직면했다. 고객들은 항의하며 불매운동을 벌였고 회사 이미지는 곤두박질쳤다. 위기 속에서 지역본부장 이준혁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심했다. 이준혁은 매장 문화를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직원이 고객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에 저항했고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코칭하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직 문화를 바꿔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매장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고객들은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영으로 맞이했고 판매 접근 방식도 압박보다는 진정한 도움에 초점을 맞추었다. 매장은 더 이상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되었다. 이준혁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며 도전에 맞섰다. 그는 레퍼트가 손흥민을 대했던 방식과 정반대로 고객과 직원 모두를 존중과 친절로 대했다. 매장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는 직원들에게 기감이 되었다. 어느 날 한 노숙자가 매장에 들어와 몸을 녹이려 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쫓아냈겠지만 이준혁은 그를 환영했다. 그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료를 대접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작은 친절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도 그의 모범을 따르기 시작했다. 매장의 활기가 되살아났다. 고객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칭찬했다. 친절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한 그들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매출도 상승했다. 이준혁의 비전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일부 VIP 고객들은 이런 변화를 날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장의 배타성이 사라진 것에 불만을 표했고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며 투덜거렸다. 이준혁은 그들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BP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변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진정한 럭셔리란 남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진심과 열정의 마음이 움직인 일부 VIP 고객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편 매장의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숙자를 돕는 이준혁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다른 상점들도 그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명품거리는 조금씩 따뜻하고 포용적인 분위기로 변해갔다. 매장이 변화하면서 이준혁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진정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다. 명품이 자선과 나눔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다. 매장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본사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승인을 얻어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곳이 될 것이었다.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매장은 노숙자 쉼터와 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직원들도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이러한 활동은 매장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고객들도 이런 선한 영향력에 감동했고 매장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닌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흥민이 다시 매장을 찾았다. 그는 변화한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직원들, 행복해 보이는 고객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돕는 기부 프로그램까지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손흥민은 이준혁을 만나 그의 노력을 치하했다.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며 존경을 표했다. 그는 매장의 기부 프로그램에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은 매장에 큰 영감을 주었다. 세계적인 스타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더욱 자신감을 얻은 이준혁은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변화의 물결을 전국으로 나아가 전 세계로 퍼뜨리고 싶었다. 손흥민의 방문 이후 매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의 거액 기부는 매장의 자선 활동에 엄청난 추진력을 실어주었고 이준혁의 비전은 더욱 커져갔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한 매장을 넘어 럭셔리 산업 전체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이준혁은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전국의 다른 명품 매장들과 협력하여 나눔의 럭셔리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참여하는 모든 매장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처음에는 많은 매장들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준혁의 매장이 보여준 성공 사례와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준혁의 비전에 공감하고 변화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다. 캠페인은 서서히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했고 대중들의 호응도 이어졌다.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고 이는 매출 증대로도 이어졌다.
이준혁은 캠페인의 성과에 감사했지만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그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에게도 변화를 제안했다. 최초의 글로벌 파트너는 이탈리아의 한 명품 브랜드였다. 그들은 이준혁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기꺼이 동참했다. 이는 전 세계 명품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점점 더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캠페인에 합류했다. 그들은 자선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기 시작했고, 이는 명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명품이 더 이상 사치와 과시의 상징이 아닌 나눔과 배려의 아이콘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준혁은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변화를 이끄는 성우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십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끌어냈다. 이제 이준혁의 꿈은 단순히 매장의 성공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명품 산업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그렸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도전이었다. 나눔의 럭셔리 캠페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준혁은 뜻밖의 동료를 얻었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는 이준혁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캠페인의 메시지를 전파했고 팬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자선 경기를 기획하여 수익금을 캠페인에 기부했다. 이준혁은 손흥민의 지원에 감사했다. 그의 참여로 캠페인은 더욱 큰 관심을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이들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캠페인의 가치를 알렸다. 하지만 캠페인의 성장과 함께 어려움도 찾아왔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의 행보를 의심했다. 그들은 명품 브랜드들의 선행이 진정성 없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이런 비판에 당당히 맞섰다. 그들은 캠페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점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브랜드들의 진심과 노력이 대중에게 전해졌고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의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혁과 손흥민의 우정도 깊어졌다. 그들은 같은 꿈을 공유하는 동지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했다. 캠페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다. 참여 브랜드들의 자발적인 노력, 대중들의 지지, 그리고 이준혁과 손흥민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변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나갔다. 나눔의 럭셔리 캠페인은 명품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눈뜨게 되었고 변화의 물결이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갔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다. 이준혁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손흥민도 이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축구 선수로서 그는 스포츠의 힘을 믿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꿈을 키우고 팀워크와 페어플레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장학 프로그램은 크게 성장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준혁과 손흥민은 진정한 스승이자 멘토가 되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달했다.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이들의 가르침에 감동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했다. 이는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낳는 아름다운 순환이었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이런 변화를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진정한 변화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장학 프로그램은 캠페인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더 많은 파트너들이 동참했고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이준혁과 손흥민이 심은 작은 씨앗이 만들어낸 놀라운 열매였다. 나눔의 럭셔리 캠페인과 장학 프로그램의 성공은 이준혁과 손흥민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고민 끝에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드림센터였다. 드림센터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지원시설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먼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작은 규모의 드림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공부하고 놀고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센터의 운영은 쉽지 않았다. 예산 확보, 우수한 교사 채용,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과제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준혁과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캠페인에 참여한 브랜드들과 후원자들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최선을 다해 센터를 운영했다. 점차 드림센터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학업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고 재능 있는 예술가와 체육인으로 성장해갔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이런 변화가 바로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 드림센터의 성공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노력에 감명을 받았고 지원의 손길을 뻗었다. 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이제 드림센터는 단순한 지원시설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토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변화의 촉매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세상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다. 드림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이준혁과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아이들이 겪는 더 깊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가정 문제였다. 많은 아이들이 가난, 학대, 방임 등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드림센터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를 겪는 가정에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이준혁과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가갔고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점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가정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안정을 되찾기도 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준혁과 손흥민은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에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변화에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드림센터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두 프로그램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갔다. 드림센터는 아이들의 재능과 꿈을 키워주는 공간이라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그 꿈을 뒷받침할 든든한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이제 진정한 변화란 개인, 가족, 사회 모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 모든 차원의 변화를 추구해 나갔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시작한 변화를 끝까지 이루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드림센터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이준혁과 손흥민이 이끄는 변화의 물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나눔과 연대의 정신은 사회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준혁은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한정당에서 그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제안한 것이다. 그들은 이준혁의 비전과 리더십이 정치 분야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준혁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는 기업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정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손흥민 역시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했다. 결국 이준혁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선거 운동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토대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손흥민은 이준혁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다. 그는 이준혁의 연설에 함께 참여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파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선거 결과 이준혁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과 행동력에 표를 던졌다. 이는 단순한 한 정치인의 당선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었다. 국회의원이 된 이준혁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그는 드림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들을 추진했다. 그의 활동은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기득권 세력의 반발,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준혁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 역시 축구선수로서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전 세계 빈곤 지역을 방문하며 아이들을 돕는 캠페인을 펼쳤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준혁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준혁이 발의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점차 정착되어 갔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이준혁이 주목한 것은 아동 노동 문제였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건강과 교육 기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준혁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ILO 등과 함께 아동 노동 근절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아동 노동 금지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빈곤 가정 아동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손흥민 역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캠페인을 알리는 한편 축구 교실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스포츠의 기쁨과 꿈의 소중함을 전했다.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국가들이 아동 노동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사 공급망 내에 아동 노동 근절을 약속했다. 시민사회와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갔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기업과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변화를 꺼려했고 정치적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준혁과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했고 작은 변화들을 쌓아갔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세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아동 노동은 점차 사라져갔고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드림센터와 같은 시설들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졌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운동가가 되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변화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들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더 많은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변화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이준혁과 손흥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들이 이끌던 변화의 물결이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비전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가, 정치인, 활동가,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했다. 이들은 글로벌 체인지 메이커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네트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는데 회원들은 이곳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며 서로 영감을 주고받았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은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글로벌 리더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이끌어갔다.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했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네트워크가 추진한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혁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 등 시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이 위제로 다루어졌다. 회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 글로벌 체인지, 메이커 네트워크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이준혁과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 움직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은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현인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준혁과 손흥민은 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원들을 독려하며 내면의 성장과 자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변화의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네트워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회원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네트워크는 단순한 조직을 넘어 진정한 변화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준혁과 손흥민도 크게 성장했다. 그들은 겸허함과 연민 의중요성을 배웠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익혔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값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준혁과 손흥민은 자신들의 역할을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들은 네트워크의 새로운 리더들을 양성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했다. 비록 첫 발걸음은 그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여정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함께 만들어지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준혁과 손흥민은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시작했던 변화의 물결은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동 노동은 크게 줄어들었고 교육의 기회는 모든 어린이에게 열려 있었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준혁과 손흥민은 알고 있었다. 변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걸어온 길이 앞으로 걸어갈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냈네. 손흥민이 말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 아니, 우리는 아직 해내고 있는 중이지. 이준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야. 그게 우리가 해낸 가장 큰 성과일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그들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자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이준혁과 손흥민은 느리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에는 변화의 씨앗을 품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차례다. 이준혁과 손흥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다. 그 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서